저는 오늘 폭스 준비를 했습니다. 예. 간밤에 이제 뭐 지난 주말부터 약간 이어진 뉴스인 것 같긴 그렇죠. 한데 예, 저희도 맞습니다. 사실 저희 증시에 언론사들 상장돼 있지만 투자자들 관심 없는 기업인 것도 압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주요 이슈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폭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회사이고 뭐 손에 꼽히는 그런 언론사, 언론 재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폭스가 뉴스코프와 재합병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합병을 하게 되면 주식 가치는 완전히 후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크레딧 스위스 이 더글러스 미첼슨이라는 애널리스트가 그래서 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중립으로 낮췄고요. 목표 주가도 46달러에서 36달러로 낮췄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를 먼저 잠깐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명한 분이죠. 미디어 루퍼트 재벌 머독. 루퍼트 머독. 이분이 만 91세인 분입니다. 네. 벌써 91세가 됐네요. 91세예요. 만 그것도 예. 만이고.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뭐 당연한 언론 재벌, 미디어 재벌로 유명하시고 이분이 한 4번째 이혼을 하셨는데요. 이혼할 때마다 위자료가 뭐 조단이래요. 1조, 2조.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이혼하신 것 같은데 1조를 또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런 분이 이끄는 곳입니다. 뉴스코프와 폭스 코퍼레이션의 설립자이자 회장입니다. 자, 여기서 힌트가 나오죠. 뉴스코프와 폭스 앞서서 이제 재합병 얘기가 나왔는데 뭔가 관계사구나라는 힌트 받으셨을 거예요. 미국인들은 엄청 익숙한데 저희는 조금 설명을 드리는 맞아요. 편이. 네. 예. 그래서 자, 이 뉴스코퍼레이션 어떤 기업이냐 하면 신문사, 방송사, 영화사, 출판사 등을 거느린 지주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이 3대에 꼽히는 미디어 그룹이었다. 초대형 미디어 그룹이었는데 2013년 7월에 기업 분할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때 뉴스 오브 더 월드라는 이 신문 매체가 있었는데 관련사죠. 이 안에 소속된 매체인데 여기에서 불법 도청과 해킹, 부도덕한 치제 파문이 일면서 이 뉴스 오브 더 월드는 아마 폐간도 됐을 거예요. 엄청 유명했죠, 그 사건. 예. 그래서 이때 막 악재가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언론사 이슈 나오면 요걸 사례를 넣잖아요. 그러면서 얘들이 그 당시에 이 악재를 탈피하기 방안으로 기업 분할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코프와 세기폭스로 나뉘는데요. 이 분할 비율이 뉴스코프가 20, 세기폭스가 80으로 세기폭스 쪽으로 많이 좀 추중이 된 건데 뉴스코프는 뭐 언론 및 출판 부문 그리고 세기폭스는 영화 및 방송 부문인데 뉴스코프는 그 이후에 많은 기업들을 또 인수를 하면서 현재는 월스트리트저널, 다우존스, 베런스, 마켓워치 우리 외신들 보는 분들이라 한다면 뭐 주요 기업들 CNBC 빼고는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웬만한 기업들. 거기에 이제 뉴스코프이고 세기폭스는 영화 및 방송 부문인데 세기폭스가 2019년 3월에 또다시 한번 큰 이슈를 겪게 됩니다. 영화와 TV 사업 대부분을 월트 디즈니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월트 디즈니도 대형 미디어 그룹이다 보니까 여기서 독과점 이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남은 것들만 폭스가 갖게 돼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텔레비전 스테이션, 뉴스 미디어, 스포츠 미디어 등만 폭스가 갖고 나머지 대부분 또 월트 디즈니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폭스가 뉴스코프보다는 더 덩어리가 큰 뭐 이런 기업인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이 폭스와 뉴스코프를 또 재결합하는 걸 검토 중이라는 건데 이게 이미 8개월 전부터 진행이 됐었고 이 머독가의 고위 가족들, 그러니까 고위 임원들일 거예요. 가족 임원이니까 이들 한 10명 정도만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프로젝트성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월스트리트저널 얘들의 속한 회사가 그렇죠. 이거를 또 단독 보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럼 왜 다시 재결합을 해?라는 건데 이쪽에서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야기하기 왜냐면 머독에서는 그거에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빅테크사 그러니까는 뭐 메타,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등의 이 빅테크사들과 직접 경쟁하도록 설계된 글로벌 뉴스, 글로벌 출판사를 만들고 그런 디지털 거대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다시 재결합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들의 이야기야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에 대해서 지금 크레딧 스위스는 이거는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야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왜? 일단 결합은 나쁜 투자야라고 했는데 지금 폭스의 가장 큰 문제는 OTT 부문의 컨텐츠 부족 문제인데 두 기업이 결합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라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 결합은 자기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는데 머독과의 의결권을 고려했을 때 쉽게 합병 승인이 날 것 같아.
그래서 이 소식 자체가 좀 불안해. 얘네가 8개월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불안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이 설령 결합을 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낸다 해도 이미 이 소식이 전해졌고 얘네가 재결합한다라는 아이디어를 낸 것만으로도 이건 악재야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게 주가 타격을 받는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폭스가 독립적으로 가치 창출을 한 대안이 없다라는 게 드러난 것이고 현재 현금 50억 달러를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투자 방안이 없다라는 게 이번 재합병 검토하는 걸로 다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폭스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을 짜고 의견을 짤 때 검토할 그 방향이 예전과는 좀 달라졌다. 오히려 더 좀 낮아졌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얘네는 뭐 다양한 뭐 합병의 이유들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9년 전에 분할할 때 가치 창출을 위해서 분할했는데 지금 와서 이걸 합쳐?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이유로 해서 폭스에 대해서 이제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건데요. 일단 머독에서는 이에 대해서 큰 멘트 없이 우리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바는 없어. 우리 뭐 조회 공시에서 자주 보는 예. 뭐 그런 이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는 한 상태인데 얘네가 결정돼 버리면 합병될 가능성은 되게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두 기업의 주가는 엇갈렸습니다. 아무래도 폭스는 8% 넘게 급락을 했고요. 뉴스코프도 폭스보다 더 못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병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 뉴스코프에서는 뭐 이걸 호재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러면 일반 언론사는 사실은 별로 뭐라도 성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 구조 있는 네. OTT도 있고 한 대로 네. 붙으면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 이런 특징주가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플로우를 계속 봐야겠네요. 저거는. 네, 이거는 예, 좀 예.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우리 일반 상식으로도 모독이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고 이런 스토리를 그렇죠, 알면 그렇죠. 뭐 저희 예. 뭐 저희 미국 증시 계속 할 때 되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